스피노자 욕망의 기하학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 바로 수동적인 이러한 감정들, 이러한 것들을 적합한 관념에 의해서, 근데 이러한 적합한 관념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관념의 사슬, 일종의 관념의 연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이성적인 중화작용이 일어날 수 있게끔, 즉 이 이성적인 중화작용이 일어나는 게 왜 중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중화작용을 통해서 관념에 적합한 연쇄가 이 감정의 수동성을 말 그대로 중화시키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봤을 때 그 관념에 적합한 연쇄들, 적합한 관념의 연쇄들이 확장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성의 중화작용을 통해 감정의 수동성이 약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체험하게 된 욕망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체험하게 된 욕망 주체는 무엇이 나에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선택이고 올바른 방향성인지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왜?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피노자는 에티카 거의 마지막 5부의 정리 3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욕망 주체에게 감정이 어떻게 알려짐? 더 잘 알려질수록 욕망 주체는 자신의 감정을 더욱 어떻게 할 수 있다?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 감정이 내 안에 있는 거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감정은 나의 힘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거구나. 즉 감정 자체는 내 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그만큼 감정의 작용을 덜 받게 된다. 감정의 영향을 덜 받음. 왜 덜 받아요? 감정의 정체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감정의 영향을 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감정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살아가면서 감정의 정체를 제대로 알면 알수록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 감정들 중에 대입하면 대입할수록 그 작용 자체가 이성적인 작용이겠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를 정의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성적 중화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럴수록 적합한 관념의 연쇄를 통해서 감정의 수동성을 탈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원리가 정말 그냥 단순하고 뭐 누구나 다 알 법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충동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는 수동성이기 때문에 이 내 감정을 정의 내리지도 못하고 감정이 뭔지도 몰라. 그냥 그 힘에 휩쓸려 있단 말이야.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 스스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일종의 정신적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 감정을 유발시켰던 관념이 있겠죠. 이 관념은 바로 적합한 관념하고는 전혀 다른 상이한 관념이겠죠. 왜? 적합한 관념이면 감정의 수동성을 유발시키지 않았을 텐데, 부적합한 관념이기 때문에 적합한 관념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감정의 수동성을 유발시킨 거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동적 감정을 유발시켰던 이 관념은 대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관념에 의해서? 적합한 관념에 의해서 대체가 되는 겁니다. 대체가 돼서 적합하게 감정이 인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합하게 감정을 인식할 수 있으면 분노구나, 질투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으면 또 다른 적합한 관념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관념과 연결될 수 있을까? 질투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말아먹은 인간들, 뭐 역사적 인물들, 치정관계 속에서 잘못 행동했던 남녀들, 뭐 이런 관념들이 떠오르겠죠. 왜? 나는 질투라는 지금 수동적 감정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빠져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해의 장이 확장된다. 이 말 참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이해의 장이 확장돼 버린다. 이해의 장이 넓어진다. 자, 이렇게 되면 감정의 이성적인 처리 작업이 일어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단순히 개인, 즉 욕망 주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연 전체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과정이 자연 전체에 적용된다라면은 우리가 인간, 즉 욕망 주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들, 이 모든 자연 전체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어떤 감정과 상태, 유발되는 어떤 여러 요소들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관념들을 이러한 자연 전체, 즉 질서와 연관시켜가지고 합리적으로, 진짜 말 그대로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정말로 이 감정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인식하고 이성을 통해서 수동성을 정화시킬 수가 있다면 이 자연적 전체 질서를 파악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자연의 전체 질서 속에서 내 감정이 고작 어느 정도의 위치밖에 속해 있지 않는지, 고작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면 결국에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누그러뜨린다거나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감정이라는 것이 그냥 그 자체로 온전하다, 파괴할 수 없다, 부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즉 원인과 무관하다라는 생각은 가지면 안 돼. 원인과 무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적합한 관념을 떠올릴 수가 없어. 왜? 원인과 무관한데 뭐하러 적합한 관념을 생각하고 그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른 원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 없는 것들과 대조해 보면서 이게 적합한 관념이구나라고 느끼고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자연 전체가 말 그대로 냉혹한 뭐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필연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스피노자 철학에서. 냉혹한 필연성에 의해서 연쇄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얽혀 있다라는 이 보편적 인과성. 바로 보편적 인과성에 대해서 적용시키고 이걸 적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감정의 중화, 이성을 통한 감정의 중화가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냉혹한 필연성을 깨닫지 못하면서 스스로의 감정 안에 휘말려가지고 선택도 못하고 사실상 뭐 선택하는 게 아니겠지만 스피노자 철학에서 스스로가 결정하고 있다라는 착각도 못하고 욕망하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소용돌이처럼 휘말려 있다면, 그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무슨 냉혹한 필연성이고 자연 전체의 어떤 섭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자아 속에 갇혀있는 상태인데,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여담이지만 힘들 때 독서하는 이유가 바로 인식의 확장 때문에 독서라는 겁니다. 저에게 이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그렇게 따분한 거를 뭐하러 그렇게 읽고 앉아있냐. 몇 시간씩. 시간 아깝게. 정말 뭣도 모르는 소리. 정말 멍청한 소리. 현대 인류를, 빠가사리로, 정말 등신 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바로 그 이유. 그 명확한 제1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거. 뭐하러 시간 아깝게 독서하냐. 바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 인식의 확장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자들이 주로 하는 말인데 이 인식의 확장이라는 것은 결국 감정의 중화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다. 인식이 확장돼야 냉혹한 필연성을 느끼고 냉혹한 필연성 속에서 자연 전체의 질서와 인과를 알 수 있어. 보편적 인과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감정에만 오랫동안 휘말려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죠? 예. 그래서 모든 사물과 상황들은 감정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여러 원인과 관련이 있다. 무관한 게 아니라 유관하다라는 거죠. 이 말은 한마디로 이 원인이라는 것을 적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강렬하다. 감정은 그 자체이기 때문에 힘들다. 한마디로 감정은 원인이 적어서 나를 괴롭힌다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야. 왜? 그렇게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감정이 강렬했던 거거든. 내 감정이 강렬했던 거는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감정의 원인은 상당히 적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과 아집 같은 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강렬했지,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면 수많은 원인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수많은 원인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은 냉혹한 필연성과도 상충하지 않고 일치한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했다면
인식의 확장은 강렬한 감정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았겠죠. 그죠? 그래서 다수의 원인을 연결시킴으로써 내 감정은 독단적인 게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함으로써 감정이 강렬하고 배타적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아, 내 감정은 배타적인 게 아니구나. 그저 끓는 물처럼, 타오르는 불처럼, 화마처럼 모든 걸 휩쓸고 가는 것처럼 내 눈앞에 보이고 지금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것은 내가 잘못 느끼고 있는 거구나 라면서 이 배타성을 완화하고 이 내 감정, 이 수동성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고 더욱더 큰 지배력, 내 이런 수동적 감정에 대한 지배력을 얻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면서 이 지배력을 얻는다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원인의 무수한 연쇄를 안다라는 것이며 자연 질서를 파악하고 있다라는 이 위대한 진리에 포함되는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스피노자 철학이. 그죠?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감정의 수동성으로부터 질투, 분노, 원망, 원한 같은 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몇몇 이러한 개별적인 대상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개별적인 대상들을 봅니까? 이 많은 개별적 대상에 의해서 강한 일종의 인텐시티, 강한 강도를 나타내면서 엄청나게 틀어박혀가지고 마치 응고된 것 같은 이러한 감정들, 완전 굳어버린 것 같은 감정들, 이러한 수동성들, 이러한 것들이 감소된다. 수동성이 감소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적으로 사라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쇄 과정을 통해서 적합한 관념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이성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중화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동적 감정 상태하고 관련된 이러한 주변의 사태, 상황, 냉혹한 필연성, 이러한 것들,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것들을 이제 이해한다라는 사실은 결국 적합한 관념으로부터 전환이 성공적으로, 적합한 관념으로부터가 아니구나. 적합한 관념으로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적합한 관념으로 전환되는 동안에, 그 동안에 다른 이미지로 상대화돼가지고 성찰의 재료가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멋있는 말이야, 이것도. 뭐가 성찰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적합하지 않은 부적합한 관념과 수동적인 것들이 적합한 관념으로 전환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전환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여러 가지 이미지, 이러한 것들로 상대화된다라는 거예요. 상대화돼. 내게 너무 절대화되었던 감정을 유발시킨다고 생각했던 그 맹목성이, 배타성 맹목성이 절대적이라고 느껴졌던 그 감정이 내 눈을 멀게 만들었던 것들이 적합한 관념으로 전환되는 동안에 상대화가 이루어진다. 어떤 것의 상대화? 이미지로서의 상대화. 이미지가 상대화되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이미지로서 인식할 수 있는 일종의 그림처럼 눈앞에 관념으로 펼쳐지게 된다. 이러한 관념으로 펼쳐지는 과정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말 즉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찰의 재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림으로서 상대화된 이런 이미지들이 절대적인 게 아니었구나. 꽉 막힌 게 아니었구나. 극복할 수 없는 충동성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이런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었던 감정이구나. 이것은 B라는 이미지와 이것은 C라는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었던 필연성에 의한 일종의 자연 섭리의 일부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라는 것을 그림과 관념으로서 마치 우리가 느끼고 바라보는 것, 그 동안에 성찰의 재료가 된다라는 것. 무엇이? 상대화된 이미지, 이런 관념으로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찰의 재료가 된다라는 것은 그 유해성, 원래 갖고 있었던 그 해로움, 수동적인 상태에서 머물렀을 때
수동적인 상태의 감정 상태로 있었을 때 그 유해성이 줄어들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 주체는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좀 넓게 보라는 거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내 인생을 넓게, 어떻게 넓게, 여러 원인들과의 인과관계 속과 그 체계 속에서 관련을 시킴으로써, 욕망주체는 자신의 삶을 넓게 여러 원인 체계와 관련시킴으로써 적합해져만 가는, 적합해져가는 나의 사유, 나의 생각, 이 그물, 나의 생각과 사유의 그물, 이 그물과 이러한 적합해져가는 사유의 그물 속에 포함되어 있던 것들이 전부 통일성으로서 뭘 의미한다라는 것, 필연성을 상징한다라는 것, 진리의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면서 인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욕망 주체는 확장되는 거죠. 그죠? 인식이 확장되는 거죠. 다 이렇게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식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유의 그물, 사유의 망 안에 적합한 이미지로 상대화된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부적합한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올바른 관념을 만드는 것. 그것들은 다 통일성을 가지면서 서로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 자연의 필연성을 나타낸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욕망 주체가 확장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 필연성에 따라서 사물의 이러한 수많은 로지컬, 논리적인 사슬, 연세는 정신의 명석판명한 어떤 이성의 작용과 같은 명석판명한 영역을 확장시킨다라는 거예요. 뭐가 확장시킨다고? 자연의 필연성, 섭리, 발음도 안 돼. 명석판명한 이러한 것들을 바로 정신에게 수많은 것들을 인식하고 그 인식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욕망 주체를 확장시킬 수 있는 재료, 원인, 수단을 제공한다라는 거야. 이 논리적인 연세가 자연적 필연성을 깨닫고 사물의 논리적 연세를 안다라는 것. 그러면은 인간 개인의 정신적인 욕망 주체의 정신이 확장된다라는 거야. 명석판명한 인간 정신이 확장되어서 동시에 인간 정신으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욕망 주체의 인식과 정신이 확장되면은 당연히 왜 확장해? 아무 이유도 없이 확장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수동성을 어떻게 하려고 확장하는 거예요? 수동성을 덜 겪으려고, 수동성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욕망 주체는, 개인은 자신의 정신을 명석판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동성을 탈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 논리적인 이러한 사물의 연세를 인식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스피노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에티카 5부에서 또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에티카 5부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야. 1부, 2부, 3부, 4부에서 얘기 충분히 했으니까. 정신은 발음 또 제대로 해야 돼. 정신을 발음을 잘 이상하게. 발음을 제대로 못하면 병신은이라고 발음이 되죠. 어쨌든 정신이 병신인 애들이 많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 스피노자 하고 있는 시간인데 왜 갑자기 정신이 병신인 애들이 많다는 이런 얘기를 왜 했지? 어쨌든 정신은 이 모든 것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해해? 이성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인간의 정신이 수동성으로만 가득 차 있어. 인간의 정신이 수동성하고 충동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모든 게 필연성이고 자연의 섭리고 질서고 냉혹한 이러한 법칙에 의해 돌아간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겠어? 바로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그래서 자연의 모든 것들은 무한한 연쇄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도 알고, 이것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현존하고 작용이 서로에게 일어난다라는 사실들, 수많은 사물들이 논리적으로 연쇄되어 있다라는 사실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라는 사실도 어때요? 이해함으로써 이런 필연적인 것들로부터 생겨나는 것들, 이런 필연적인 것들로부터 생겨나는 것들이 뭐예요, 단독자님? 바로 감정들.
이 필연적인 작용들을 겪고 체험함으로써 생겨나는 뭐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어쨌든 이 모든 감정들 앞에서 덜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덜 수동적인 정신 상태를 보유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덜 수동적인 정신 상태를 보유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이 기여한다라는 거는 이미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덜 수동적인 상태가 되면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적게 받게 되고, 수동적인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적게 받게 되면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진정한 인간에게 기쁨이자 덕인 거죠. 궁극적으로 봤을 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좀 스피노자 철학이 약간 좀 불교의 색채가 들어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스토아 색채가 많이 깊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욕망에 대한 것, 수동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실상 핵심 중에 핵심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